선생님, 80세가 넘은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뭘까요? 단 하나예요. 딱 한 가지 차이. 60대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 60대는 이제 인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80대, 90대 어르신들로부터 모은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채널에 더 많은 인생 지혜와 조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삶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60대는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책임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8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에 시간이 많다고 TV만 보면서 보냈던 것이 가장 후회돼요. 그때 뭐라도 새로 배웠더라면. 시간은 돈보다 귀중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60대에 들어서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을 80대, 90대가 되어서야 얻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뭐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60대에는 아직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관리하지 않으면 70대, 80대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었어도, 과식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후회를 80대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걷기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87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걷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80세가 넘어서도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운동을 미루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건강할 때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병나면 운동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60대부터는 소화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식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 먹기 시작해서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만 들여도 체중 관리와 소화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명함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85세의 이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에는 아직 남편과 서로 가까워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과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세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가족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는 줄어들지만 그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추억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오랜 원한이나 미움은 결국 자신의 마음만 괴롭게 합니다. 80대, 90대가 되면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60대의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남은 인생을 더욱 가볍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 은퇴를 하게 되고 수입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88세의 박종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에 처음 받은 퇴직금으로 아들 사업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렸어요.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노후를 위한 돈은 절대 모험해서는 안 됩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투자는 전체 자산의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나 친척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재산을 투자했다가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특기를 활용해 소소한 일을 하는 것은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비 준비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60대에는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리 의료비 저축을 하고 필요하다면 실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0대는 새로운 취미와 열정을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90세의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에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죠.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늦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새로운 취미를 찾아 깊이 빠져보겠습니다.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요리를 하든 어떤 것이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나눔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평생 일하며 받기만 했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83세의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성장을 보는 것이 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봉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봉사는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봉사는 꼭 조직적인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의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도 모두 소중한 봉사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작은 실천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봉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60대는 주거 환경을 다시 생각해 볼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집에서 살다가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빈 방이 많아지고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87세의 이순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2세까지 30년 넘게 살던 큰 집을 고집했어요. 계단도 많고 관리도 힘들었지만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기 싫었죠. 결국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고 나서야 이사를 했는데 그때 진작 옮겼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70대, 80대의 자신을 위한 주거 환경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계단이 없고 관리가 쉬우며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미리 이사를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실버타운이나 노인 친화적 주거단지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 그런 옵션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교류하며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80대가 되면 이사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직 체력이 있고 적응력이 좋은 60대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60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포기하면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세상과의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89세의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3세의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줬을 때 이런 건 아이 들어서 배워서 뭐 하나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되니까 은행도 가기 힘들고 택시도 부르기 어렵고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때 배워둘 걸 하는 후회가 큽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은 반드시 익혀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역량입니다. 특히 화상 통화 앱, 온라인 쇼핑, 모바일 뱅킹, 교통 앱 등은 노년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이런 앱들을 통해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조금만 배우면 디지털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60대는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아직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80세의 김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은 건강할 때 가야 해요. 나중에 가지 뭐하고 미루다가 결국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60대에 남편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그때의 추억이 지금까지도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여행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꼭 해외여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나누면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삶의 시야를 넓혀주는 경험입니다. 다른 문화와 풍경을 접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는 노년기의 정신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는 내면의 성장과 영성에 관심을 갖기 좋은 시기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85세의 최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과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60대가 되니 그런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그때부터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제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모든 게 달라 보이더군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명상, 요가, 종교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내면의 성장은 노년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 상실에 대한 불안 등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성의 발달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60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서전을 쓰거나 회고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막상 시작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81세의 이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대부터 자서전을 쓰려고 했지만 계속 미루다가 뇌졸중으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은 녹음으로 조금씩 남기고 있지만 젊었을 때의 기억들은 많이 흐려졌어요. 60대에 시작했더라면 더 생생하게 남길 수 있었을 텐데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자서전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책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떠오르는 대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서전 쓰기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서전은 후손들에게 남기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 실수와 성공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큰 영감과 교훈이 될 것입니다. 60대는 손자, 손녀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아직 체력이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 손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박미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자, 손녀들과 일부러 할머니와 손주 데이트를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죠. 그때 형성된 유대감 덕분에 지금 제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요.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저는 그 고통을 모르고 삽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손주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선물을 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아이들에게 아날로그적 경험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빵을 굽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또한 가족 역사를 전달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옛날 사진첩을 함께 보며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60대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노년기가 불필요한 고통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89세의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60대까지 형제와 재산 문제로 30년간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형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미움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죠. 병원에서 화해했지만 몇 개월 후 형은 떠났어요. 더 일찍 용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랜 원한과 분노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노년기에 큰 후회로 남습니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관계는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또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당시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60대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질병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이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76세의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미루곤 했어요. 그러다 65세에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미 전립선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치료했지만 더 일찍 발견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겠습니다. 특히 암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노년기의 흔한 암들은 조기 발견 시 치료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골밀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골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질병이라고도 불립니다.
60대부터 미리 검사하고 관리한다면 골절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도 잊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이 시력과 청력 저하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안경이나 보청기를 사용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60대는 물질적 소유를 정리하고 단순화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때로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86세의 정수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70대 후반이 되어서야 집 정리를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물건들에 압도되었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결정하는 것도 힘들어 고통스러웠죠. 60대에 조금씩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소유물을 단순화하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노년기에 더욱 필요한 생활 방식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기부하거나 처분하고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나 기념품 등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미리 전달해두세요. 이것은 나중에 자녀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한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 겁니다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삶의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인생의 지혜와 조언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